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6월 10일 종목들 상황, 6월 10일 종가 경목들 상황에 대해서 2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스마트폰용으로는 너무 흐릿하게 나오고요. PC용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해 바라고요. 나중에 향후 뭐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장을 보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보면 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죠. 재작년에 밑점 찍고 올라간 다음에 좀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거라서 이게 작년에 거품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스란히 받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수가 좀 과하게 올라서 떨어진 거거든요. 다우 지수가 지금 전체가 이러고요. 나스닥도 보면 워낙 낮은 가격에서 떨어져서 과다하게 올라온 다음에 떨어진 건 제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그 S&P도 보면 진짜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과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사면 정말 기대치 못 미치는지 실제 안 좋지 그러면 뭐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높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지수 차트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게 올랐기 때문에 과다하게 떨어진 거고요. 보시면 이제 개별 종목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2년 전에 보면 이렇게 뭐 100달러 있거든요. 100달러. 근데 작년에 이제 1000달러, 1200달러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00달러 선은 가는 건데 이게 지금 PBR에 30을 퍼가 아니라 PBR에 30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고평가인 거거든요. 물론 매출 계속 증가하고 잘 버는 회사는 맞는데 자산가치 대비 자본가치 대비 정말 고평가인 상황이라서 건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미국장이든 우리나라 장이든 항상 고가 이렇게 사잖아요. 이 고가가 진짜 가격으로 착각하고 사면 지옥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제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몇 년을 횡보하는 거예요. 횡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원상 회복하면 좋겠지만 그게 막 10년, 20년 회복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재무수신 되게 예쁘죠. 근데 과하게 비싸고 PBR 30이니까요. 자산가치 30배 비싸요. 자본 총계 대비.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려는 회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테슬라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차도 되게 잘 만들어서 뭐 주문 신청하면 뭐 1년 기다리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테슬라가 좋긴 좋은데 대체가 많기 때문에 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사는 거 아닙니다. 이 회사가 엄청 발전했으니까 뭐 이때 사신 분들은 100달러 아래 샀다, 200달러 아래 샀다. 그러면 뭐 즐기시는 건데 지금 뭐 이 1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반토막할 때 고려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PBR 봐야죠. 물론 매출 증가속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근데 좋은 회사 맞는데 이 너무 고평가게 되면 지금 건너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애플도 보면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애플 진짜 잘 버는 회사거든요. ROE도 정말 높고. 그렇지만 이렇게 과하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을 건드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 가격은 가짜 가격이거든요. 어떤 종목,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올린 상황에서 떨어진 종목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일토막, 이게 지금, 아무튼 건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한 종목씩 쭉쭉쭉 보면요. 진짜 최고가, 존슨앤존스 같은 거, 최고가 치고 좀 떨어진 거예요. 엑스모빌도 마찬가지고. 정말 고가 때린 다음에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엑스모빌은 오히려 고가, 지금 원유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더 올라가네요. 벅서 헤더웨이도 진짜 많이 올라왔죠. 진짜 많이 올라왔죠. 2016년에는 14만 달러인데 지금 뭐 36만 달러 올랐다가 지금 29만 달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지점 치고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월트 디니도 보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월트 디니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걸 명심하시고. 경제 해자 그걸 뭐 PC용 아니더라도 스마트용으로도 최소 한 번, 아니 두세 번 보세요. 그냥 뭐 틀어놓으시면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 대부분 납득할 만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걸 갖고 종목을 접근하면 완전히 그걸 안 갖고 종목을 접근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건 이제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이렇고요. 아무튼 많이 올라와서 지금 장이 안 좋긴 하지만 정말 많이 올라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떨어질 그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볼까요? 어제 보다 말았는데 이제 모든 종목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향후 살만한 가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수익성 좋고 뭐 경제 해자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종목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광고 관련 기업인데 보시면 출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플랫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회사 중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회사는 플랫폼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회사의 DNC 미디어가 그래서 좀 경제 회사 어느 정도 있고 그 수치로도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종목 볼 때 이 순차금 비율을 보면 순차금 부채가 보면 마이너스 기업 있잖아요. 이게 1년 안에 나갈 돈과 1년 안에 유동화될 이제 현금화되는 수 있는 그 금액과 차액.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면 이만큼 여유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늘잖아요. 많이 안 는 건 좀 아쉽지만 더 늘고 대부분 좋은 회사는 이게 다 마이너스 차입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갈 현금보다 갖고 있는 현금 1년에 나갈 현금보다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회사가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에 안 그럴지라도 일정 기간 되면 당연히 여유현금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차입금이고 이 마이너스 차입금조차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그런 회사는 이자도 거의 안 나겠죠. 보면 이 회사 이자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대부분 대박 종목은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 다음에 홀당이 좋은 종목은 재무 상태가 되게 좋은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HMM처럼 실적이 안 좋다가 턴오버는 데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유형이에요. 근데 그런 유형을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매수 뒤에 마음 편안한 게 가장 최고잖아요. 그게 1순위니까 그런 류 종목들은 다 대부분 차입금도 마이너스 차입금 회사고 당연히 부채도 낮고 이자 거의 안 나가요. 이 회사는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아예. 이자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살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매출도 하락이 없잖아요. 정체주기지. 제가 좋아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매출을 정체기하여 영업이익이 좀 많이 하락. 근데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 매출이 정체든지 매출이 최소한 줄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회사니까요. 당연히 경제 회사가 있어 보이는 회사고 그 수치로 나타나고 최근 뭐 몇 년 동안 영업률 보시면 거의 20%에 육박하잖아요. 아도 20% 정도 되고 보면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문제는 여기서 지금 산다기도 PBR이 4잖아요. 4 여기 4잖아요. 4에 아로 20짜리를 PBR 산다. 그럼 퍼 20이거든요. 아직 비싸요. 근데 만약에 여길 뚫어버려요. 다 물리는 가격이야. 그럼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지금 2분의 1토막 낮지만 2분의 1토막 낮다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PBR 봐야죠. 그 회사 상황도 봐야죠. 회사 상황 어때요? 최근에 안 좋아요. 그렇죠. 매출은 정체주기지만 영업이익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주식과는 떨어지게 됐거든요. 이 장을 떠나서. 근데 이 장도 안 좋은 장이니까 당연히 떨어진 거고요. 이게 과도하게 떨어진다. 막 15,000원 이래서 이 종목은 BPS. 한 주당 자본 총계, 전체 자본 총계 나누기 총 주식수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게 BPS예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5,800원이니까 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5,860초를 나눠갈 수 있어요. 여기 정도가 자산 가치예요. BPS.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좀 워낙 훌륭한 회사하고 돈을 쉽게 버는 회사잖아요. 다른 기업보다는. 그래서 최소한 저희는 15,000을 뚫을 때 안 뚫을 수 있죠. 근데 뚫을 수도 있잖아요.
이 5만 원대를 샀던 사람은 지금 2만 원까지 떨어질 거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만약 만 원까지 뚫는다. 그러면 다른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계속 좋아진 상태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매출 정체 중이고, 정체 중인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판가미는 무조건 느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살 종목이라고 판단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로 그런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목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자기업 있잖아요. 적자기업. 근데 시총도 적어.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예를 들어서 매출 보세요. 매출도 1,000억이 안 돼요. 이게 1,600억이에요. 적자인데 이거는 것은 상당 기간 동안 살 확률이 없어요. HMM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잖아요. 대체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리고 비용 위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적을 때는 고정비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영업이 적자지만 매출이 확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고정비가 크던 회사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매출 확 증가한다 해서 갑자기 판가미가 엄청나게 늘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인건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던 건데. 근데 매출이 증가하니까 고정비 성격, 그게 이제 비용 위일 수 있는데 단위당 생산 단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워낙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도 엄청 좋고 주가도 막 몇십은 날란 거죠. 그 류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 매출 이렇게 들쑥날쑥 하잖아요. 적자가 계속 나고 이런 경우 쉽지 않아요. 그런 유형을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 락앤락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언제부턴가 대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RO가 안 나오고 매출도 증가 안 하고 그러니까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계속 경제 해자 관점에서 저 이제 숫자는 이게 보면 되죠. 재무적인 거. 근데 이제 경제 해자는 숫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업 상태, 정책적인 분석, 질적인 분석 하는 거니까요. 계속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다 아는 기업으로서 회사는 되게 좋아요. 지금도 잘 벌잖아요. 계속. 최근 3년 동안 매출 영업이 되게 많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어제 이제 잠깐, 어제란다. 제가 1차 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잘 보는 회사도 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게 돼서. 그 너무 비싸면 떨어져요. 기대가치 부응 못하든지, 기대치 부응하더라도 장이 안 좋으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가 PBR 5잖아요. 너무 비싼 거죠. PBR 5 정도면. 10만원 저라면 이게 지금 20이 넘는 종목이니까, ROE 20이 넘는 종목이니까, PBR 2점대 되면 고려를 하겠어요. 근데, BPS가 27,000원이니까 5만원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돼야지 PBR 2네요. 이때 샀어야 되는 거죠. 이때 5만원 샀으면 지금 몇백 프로 수익 나겠죠. 이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수익성이 탁월하고 떨어지지 않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인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 종목이죠. 보시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매출이 거의 하락이 없어요. 이 업종 자체가. 아니, 이 기업 자체가. 근데 이제 반도체나 IT 관련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자세히 분석을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게 좀 탁월한 기업이에요.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요. 대부분 반도체 기업은 매출이 확 증가했다가 확 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폭등했다 폭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못 올라가거든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 기업 같은 꾸준히 매출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워낙 저가였나요? 이때도 저가 아니었겠네요. 보니까. 아무튼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나는 기업을 건들 수는 있겠죠. 근데 현명하지 않고요. 이렇게 왜냐면 자본 총계가 막 주는 거잖아요. 자본 자체가 주는 기업은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분기 연속으로 턴어라운드 하는데 주가는 안 움직여. 아니면 더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볼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민엔지도 마찬가지고요. 민엔지는 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보시면 항상 어떠한 업종이라고 보면 이게 민엔지가 이제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보면 보안 서비스 이런 관련 회사인데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가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나는 회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리스트 뽑으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하락이 있어요. 최근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해도 이 소프트웨어 중에 관련 기업 중에 꾸준하게 매출 증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장기간인 거예요. 근데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일단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면 보면 마이너스 차입금이 1,000억이었는데 지금 2,400까지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자본 충격이 늘어나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종목을 진짜로 제대로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 이런 시간 갖는 것 뿐이니까요. 나중에 차차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종목을 보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미렌지는 저희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업종이니까요. 한번 보는 거고요. 보면 이때 이제 7,000원 된 다음에 2만 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지금 다시 떨어졌네요. 근데 실적이 중요한 건 매출이 안 꺾여요. 아직까지. 영업이 꺾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하게 떨어졌냐 이건 차후에 볼 문제인데 뭐 최소한 저 같은 다면 ROE 15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저라면 PBR 1.0이 온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고민할 것 같아요. PBR 1.0 나오려면 BPS가 11,000원이니까 이 정도 뚫어지겠죠. 이 정도 떨어지는 걸 산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건데 매출 하락 없는 주가 하락이잖아요. 기업가치 하락 없는 그런 거고요. 쭉쭉쭉쭉쭉 보면 이렇게 신형 와꾸라 이렇게 이제 저시청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소급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보면 비너스 와꾸로 이렇게. 근데 이런 기업조차도 자산가치 매출 나오는 회사잖아요. 돈은 못 벌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데 보면 현금이 보면 이때도 많이 차입금 700, 800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때 시총 보면 500억 뭐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가 매출이 나와요. 이렇게 1,700억씩. 그러니까 돈을 안 벌지만 자생가치 대비 너무 싸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살 수는 있거든요.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죠. 왜냐면 장기 투자 대상은 산 이후에 그 적정 가치보다 훨씬 싸게 그 폭을 먹는 것도 있지만 산 이후에 가치가 증가하면 자산가치 증가하면 저희가 한 주당 갖고 있는 BPS 증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보는 거 이제 결국 왜냐면은 결국 주가가 기업 가치 증가에 이게 상회에서 휴가물 도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너무 싸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사가지고 먹거든요. 지금도 0.34니까 그때는 PBR 보면 0.1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보고 많이 살 수는 있겠죠. 이게 각 종목마다 이유를 좀 알고 명확하게 알면 좋죠. 처음에는 알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종목을 저처럼 어느 정도 이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여러 종목 과거에 돈을 벌어줬던 기업 유형을 보면 좀 유용화 되거든요. 그 유용화를 좀 안다면 매수할 때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이니까 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먹겠다. 일정 기간 뭐 이건 장기 투자 대상이고 뭐 단기 투자 대상이고 뭐 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유용화 사고를 하면 나중에 매수할 때 이건 어떤 유형이니까 나는 어떻게 먹겠다 이걸 계획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물론 그게 다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좀 다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 계속 뭐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제가 만종을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눈에 띄는 정보를 먼저 보고요. 이마트도 보면 이마트를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ROE가 엄청 높은데 ROE 높은 이유가 이게 보세요. 영업이익 줄었잖아요. 오히려. 근데 ROE 높다는 건 뭐예요? 비영업이익 중에서 뭐 일회성 다산 처분이 이런 게 많겠죠.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340억인데 기타 수익이 1조잖아요. 이게 1조가 당연히 일회성이겠죠. 이게 자산 처분 이익이 1조가 나왔네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회성이라는 거죠. 그걸 잘 명심하시고 왜냐면 일회성 그것 때문에 주가를 잠깐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 가치가 높아야 돼요. 수익 가치가 왜냐면 계속 높을수록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회성 이익 때문에 ROE 높은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나쁘진 뭐 아예 자산가치 처분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이 ROE 30이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기반에서 곱하기 4를 한 거잖아요. 1분기 나온 곱하기 4를 해가지고 3조가 나온 거니까 가짜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 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순이익은 당연히 비영업이 플러스한 거니까
이 회사 상황하고 조금 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마트 샀다. 나는 수익가치 때문에 샀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되면 산다. 그런 건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등치 큰 기업, 몇 조짜리 기업은 자산가치 대비 싸다고 사면 많이 못 올라가요. 왜냐면 이걸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게 말고 잘 버는 게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 사서 올리겠어요? 하지만 너무 사서 싸면 올려가지고 바로 털겠죠. 대부분 그래요. 100%는 아니, 뭐든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막이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닉도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이잖아요. 마스크로 해서. 근데 이게 당연히 대체 가능성이 너무 강하니까, 예? 대체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 망가졌거든요. 이게 원래 예전에는 정말 유명했던 종목인데 보세요. 5만원도 지금 10분의 1도 많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매출 하락하고 영업이 안 나오고 적자 나고 이러면 가치가 이렇게 다 떨어지고 다 떠나져요, 사람들. 근데 받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대부분 그러거든요. 이제 그 원인을 따지면 이 제닉 회사는 대체품이 너무 많다. 대체가 너무 많으면 수익을 나눠갔잖아요.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대체품이 많은 물론 이제 그 효율적 규모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건 뭐 동네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파는 건데 이건 모방품도 많고 단가도 후려치기 딱 좋은 업종이잖아요. 꼭 제닉 제품이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치가 좋다고 살 게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항상 따져야 돼요. 앞으로는 저희는 계속 따질 건데요. 당연히 그것도 수치화되고요. 코웨이도 보면 좋은 회사죠. 근데 보면 장기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 안 하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이제 살 사람들은 코리아 사용할 사람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죠. 성장이 정체되면 뭐가 문제죠? 판가면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힘들죠. 매출이 정체해지면. 근데 이제 비싸잖아요, 이게. 지금도 2.4인데, 예전에 코웨이가 보통 PBR 밴드라는 것은 이제, PBR이 어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위아래를 이렇게 밴드로 치우면, 여기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래는 사고, 위에는 팔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면 PBR이 6까지 돼요. 자산가치 대비 6배를 비싼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잘 보는 사람 맞는데, 보세요. 얘는 배당이 좀 보세요. 배당이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1,000원 이상 하잖아요. 1,200원이니까 한 2%. 12,000원이면 6,000원이면 10%. 한 2-3%, 20% 정도 하네요. 잘 보는 사람 맞는데 그래서 돈이 싸는 건 맞아요. 벌써 1조에서 지금 19조 됐잖아요. 근데 이 좋은 가치 증가를 미리 땡겨서 주가를 올렸다는 거죠, 문제는. 이때 보세요. 좋은 회사니까 쭉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행보하는 거예요, 그냥. 왜? 미리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그만큼 증가하기 전에 주가를 레벨업을 먼저 시켜버렸기 때문에 항상 비싸.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도 비싼 상황에서 사면 이렇게 행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만큼 벌어도 싼 종목이 널렸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배당 받을 외인이 60%는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1억 투자해서 배당 먹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막 1,000억 그럼 다르잖아요. 1,000억에서 배당 받는다 2%를. 그럼 좀 다른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배당주 투자보다는 배당주 나쁜 게 아니라 배당주 투자보다는 배당주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중은 수익성이 높은 종목을 사는 게 좋아요. 물론 수익성이 높으면서 싼 종목 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리앤사이언스 옛날에 유명했죠. 이제 필터 만드는 회사니까 그때는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개수 증가 중인데 이게 왜 꺾였냐?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이게 대체제가 많아요. 크리앤사이언스 제품을 저희가 꼭 쓴다고 말 못하죠. 그리고 이건 대기업 하청업체잖아요. 대기업한테 이제 조달하면 대기업에서 쓰지 않습니까? 이거니까 더 단가 낮은 것을 갖다 주면 대기업은 그걸 쓰겠죠, 당연히. 저희가 크리앤사이언스 제품을 골라서 사지는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너무 큰 거죠. 그렇지만 일정 기간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OE가 높았죠. 이때 이제 이 꼭지점이었다는 PBR이 거의 4.0까지 갔네요. 그렇죠. 재작년에. 나쁜 기업을 떠나서 경제 혜자는 있다고 말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차입금, 순차익금을 보면 마이너스 차입금인 적이 또 없어요. 이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웃기는 것은 웃기는 것보다는 자무총계가 이게 적어요. 오히려 지금 이때 줄었네요. 또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적자나니까. 적자나면 당연히 자본총계가 줄잖아요. 그래서 적자나는 기업을 사무총계 줄면 저희가 한 주당 가치가 줄어든 거니까 뭐 이걸 나중에 사고 싶다 무조건. 물론 이제 이때 매출 갑자기 증가하든지. 근데 경제 회사는요 구조적으로 이게 경제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을 사는 거예요. 근데 크리사이언스는 대체가 너무 많고 맘만 먹으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회사를 가질 수 없는 업종이거든요. TNN은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 하거든요. 보시면 최근 영업도 계속 증가해요. 매출 증가인데 최근에 이제 정체 중인데 영업이익도 30%예요. 제가 좀 갖고 있는 종목인데 너무 빨리 팔았어요.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업종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 될 수 있는 업종은 아닌데 바로 이제 근데 제약품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특화되고 많이 남겨도 그냥 허용하고 그런 업종 같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1분기에 정체 중인데 지금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죠. PBR 3이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네, 매출이 보면 단점은 매출이 아직 1,000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너무 적은 기업은 보면 확장하다가 매출 커지다가 아직 정체 중인 거죠. 그래서 잘 보는 회사 있으면 당연히 그 경쟁회사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뺏어먹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하다고 정체되니까. 근데 계속 증가해요. 상당 기간. 그러면 그걸 함부로 침범 못하는 그런 기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매출이 적다는 게 되게 단점이고요. 하지만 이 시총이 너무 적다. 1,000억 아래다. 그럼 좀 다른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1,000억 아래 기업은 적자 기업부터 1,000억 아래를 유지하는데 그런 기업 중에서 되게 매출도 증가, 영업도 증가하고 수익도 좋고 업종도 나쁘지 않고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다른 거잖아. 근데 지금 2,700원이니까요. 쉽게 접근할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스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매출을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보세요. 파크시스템 뭐하는 업종이나 다 보면 원자 현미경 전문 업체인 쇠 수출 확대 위해서 한다. 이 회사가 좀 워낙 탁월한 기업이 있거든요. 영업이 좀 높고 ROE도 높고. 근데 최근에 지금 문제 생겼나 이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판감이 그러니까 과도하게 증가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인 줄은 거죠. 그래서 나쁘다고 말 못하고요. 매출이 하락 없이 영업 하락에서 과도한 하락. 근데 과도한 하락이 아니죠. 지금 PBR 7이니까 이게 워낙 워낙 좀 독보적 기업이라서 비싸게 항상 거래되거든요. 보면 이게 PBR 밴드 보면 7부터 11이에요. 여기 잠깐 2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하네요. 워낙 비싸게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도 PBR 7은 너무 비싸죠. 이게 최근에 영업이 하락 때문에 ROE도 엄청나게 폭락 상황인데 건드는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게 워낙 보면 많이 차이면서도 근데 보면 자본도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300, 400에서 지금 900까지 올라갔으니까 자본 증가속도 굉장히 빠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중에 독자적이다. 이게 좀 보면 이거 파는 기업이 이제 보면 이게 좀 독점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상장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은 없고요. 그러니까 많이 남겨도 되는 업종인데 너무 비싸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죠. 풀몬은 다 알겠지만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용품이니까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증가해서 또 이게 일회성일 확률이 높죠. 영업이익도 지금 들쑥날쑥하죠. ROE는 자기 잡은 이익률은 2%, 3%밖에 안 남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 샀는데 수익같이 보고 산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싸게 산다. 잘 생각하실 때 너무 싸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보면 이자도 보면 영업이 작년 380만 원, 이자를 290억 냈어요. 전체 인수하고 싶으세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영업이익과 이자가 비슷해.
그건 현명하지 않죠. 현명한 기업은 아니죠. 현명한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살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싸가다 보면 뭐 사는 건데, 뭐 이때는 뭐 너무 쌌으니까 올랐겠죠. 그때는 0.68이었네요. 뭐 PBR, 뭐 이게 몇 년, 그쵸. 한 6, 7년 신저가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자산가치 증가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보신다면, 신저가가 의외로 많지 않았나? 거꾸로 보면 효성그룹이 수식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언급했지만 효성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 혜자를 갖기 힘들어요. 왜냐면 산업재 이런 건데 이제 이게 대체 가능성도 되게 많고 그러지만 보세요. 또 이 회사 이제 보시면 효성 ITS는 좀 다른 건데 보세요. 이 IT 부분 효성 그룹 중 IT 부분의 디스플레이는 좀 그가 좀 달리하는 건데 효성 그룹 중에서도 그냥 효성이 아니라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그 자회사이니까 효성 보면 이제 최대주주 조윤준이네요. 좀 문제가 있죠. 문화가 아무튼 수치상으로 보면 예뻐 보여요. 그렇죠. ROE가 높으니까. 근데 수치상만 본다면 뭐 되게 단순하겠죠. 근데 뭐 현금 흐름도 보고 막 다 봐야 되니까 이 회사 그래 그나마 이게 나쁜 회사 말 못했네. 현금 흐름 보면 이거 비해서 자본주의 지출이 이게 자본주의 지출이 이게 크진 않죠. 이게 좀 알짜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배당은 이게 배당 나오잖아요. 배당 되게 많이 하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1000억대 회사인데 80억 100억씩 배당하네요. 엄청나네요. 배당 투자할 종목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주당 700원씩 배당해요. 이게 1600원이면 10%인데 700원이니까 거의 5%, 4, 5% 지금 배당주네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조윤준 사장이 이제 자기 지분이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현금화할 자신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무적인 상태로 보면 안 좋고 좋다고 말 못하죠. 이렇게 많이 사기꾼 회사도 아니고 이제 배당주를 꼭 먹겠다. 그러면 이 회사 이제 조윤준 사장께서 항상 배당을 많이 자기도 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배당률이 에이스 막 배당이 한 700원 나오잖아요. 그럼 배당 한 뭐 12,000원, 10,000원 나오면 7%, 8% 수익 나오니까 나쁜다고 말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재무 상태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런 종목이고요. 한컴 MDS 한컴 종목 중에 좀 수익성이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가지고 나 수익성 보고 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5%를 안 보는데 그렇죠? 매출도 증가 안 하고 장기 투자처는 당연히 아니고요. 대신 이제 현금이 많으니까 갖고는 현금이 나쁘지 않네요. 물론 부채가 높은 게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너무 싸다. 뭐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너무 싸다고 생각했겠죠. 1.0년도 0.4네요. 0.4, 0.5. 기본적으로 싸다는 기준은 안 보는 기업은 0.5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관심 갖거든요. 자산가치 대비. 물론 그런 기업이 막 매출 너무 폭 나가고 뭐 이런 정도 사라는 게 아니고 특히 매출 폭 나간 기업을 건드는 건 아니죠. PBR 뭐 밴드가 엄청나게 밑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0.1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매출 하락하는 종목은. 근데 매출 하락하는 종목 아니니까 이게 이제 몇 년 대비해서 이게 쌌던 거예요. 한 10년 신저가, 한 8년 신저가 따라서 산 다음에 뭐, 이 과당 하락이니까 과당 상승을 먹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종목이? 시디드 같은 회사도 보면 이게 이제 의자 만드는 회사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좀 고가예요, 의자가. 근데 보면 일룸이 거의 뭐 40% 많이, 뭐 어느 쪽에서 많이 갖고 있네요. 브랜드 1위 이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내시형 의자 점유율.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 의자에서 꼭 사는 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이런 걸 일괄 구매할 때 많이 이제 구매를 하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은 CD 의자 꼭 사진 않고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하나가 없어요. 보면 1,400에서 지금 뭐 2,500억, 2,800억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ROE 보면 꽤 높죠. 이 자산가치 대비 높은 거예요. 이게 꾸준히 증가하네요. 그렇죠? 꾸준히 증가해. 근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영업이 폭락했네요. 이게 당연히 매출 하락하면 영업이 폭락은 주가는 무조건 많이 떨어지죠.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면 매출 하락하면 그건 이제 매수기일 수 있다는 거고. 이에서 보면 몇 년 동안 지금 뭐 순차익부채가 엄청 늘진 않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고 BPS가 주식수는 증가 안 했으니 주식수가 증가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유상증 하더니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세트리온 같은 경우 뭐 돈 주기 싫으니까 주식을 하나씩 주잖아요. 조금씩. 그거 안 좋죠. 당연히 나눠먹기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기업 가치 증가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기 싫으니까 그냥 주식 나눠준 거겠죠. 근데 이제 주식을 않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지배주 자산 가치가 증가할수록 이때하고 이제 거의 2배 증가했으니까 자기 가치가 주가 떠나고 자기 가치가 2배 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경쟁력 있냐? 이게 다른 문제예요. 이게 경쟁 해자가 있냐? 쉽지 않죠. 왜냐면 의자를 고를 때 꼭 이 CDG 저도 CDG 사본 적이 없는데 이 꼭 사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일괄 구매할 때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뭐 CDG를 어차피 이제 회사 돈을 쓰는 거니까 좋은 거 사겠자 그런 마인드인데 최근에는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많이 증가하다 이때 지금 작년부터 이때는 뭐 코로나 그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작년 안 좋고 올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여기를 때린다. 3만 때리고 막 1.0 아래고 뭐 다 물리는 상황이 다르겠죠. 가장 좋은 상황은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진 종목이에요. 근데 과도하게 싸고 PBR 보면 싸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니요. 그 설명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당연히 이제 언급했지만 뭐 나쁘다고 말 못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매출 영역이 증가 중이잖아요. 최근 5분기도 좋고 좋아요. 근데 문제점은 이 삼성전자는 보통 스마트폰 그쪽 수익이 좋다기보다는 반도체 쪽 수익이 좋거든요.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되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수익이. 그리고 이제 당장 좋더라도 미래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미리 뭐 선매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쉬운 업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 제품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이제 스마트폰 사업도 있고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최근에 이제 외인 같은 거 계속 팔고 있네요. 뭐 사다 팔다 했지만 결국 팔고 개인만 사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보로 주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맞지만 단기 중기적으로는 이 금리 영향도 받지만 뭐 외인 기관이 막 대놓고 판다. 그지만 기업 가치 있으니까 무조건 산다. 물론 장기적으로 맞는 소리인데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IT 반도체잖아요. 그런 개념의 업종의 특징이 뭐죠? 자본주의 지출이 커요. 보면 자본주의 지출 이걸 유형자산 증가를 자본주의 지출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는 거에 비해 이게 40조 벌었잖아요. 25조가 날라갔어요. 투자를 했어요. 65조 벌었잖아요. 현금으로 들어왔잖아요. 37을 투자했어요. 65조를 벌었잖아요. 현금으로 연금흐름으로. 근데 40조를 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지금 최근에 1분기는 이제 10조 들어왔는데 8조 투자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 돈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업종은 돈 들어오는데 많이 안 쓰고도 매출을 계속 발생하는 업종이거든요. 발생하는 업종인데 삼성전자 계속 투자를 해야 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고른데 물론 싸게 사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삼성전자는 계속
자본 유용자산 증가, 즉 자본 지출이 되게 큰 회사구나 하는 걸 알고 사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업은 자본적 지출이 되게 적은 비중이거든요. 양급 현금 흐름에 비해서. 근데 이 종목은 20%, 50%는 된다. 최근에 50% 넘고 그걸 아시고 사시는 게 좋죠. 그런 측면에서 잠시 본 거고요. 또 다시 볼 게 있을까요? 동문 F&B. 그러니까 이런 업종, 생활 밀착형 업종은 매출 폭발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주가도 폭발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적절한 실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많이 사겠다. 그러면 그냥 수익 가치가 막 증가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변화가 없으면 주가 크게 반응 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싸다. 자산시세 너무 싸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화 작업을 하면 이게 어떤 유형이구나 알고 사는 거니까 되게 유리한 거죠. 이게 뭐 이때 샀으면 이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니까 산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싸니까 자산시세 너무 싸다. 이때 PBR 보시면 얼마일까요? 0.68. PBR 보면 0.68인 적이 없구나. 제일 싸구나. 그래서 사는 거지. 왜냐면 이 회사가 크게 변동이 있을 기업은 아니거든요.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제가 이제 가능하면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주로 보고 싶은데,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거 보세요. 이 기업도 매출이 잘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꾸준해요. 보세요. 5년 동안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쵸? 매 분기에도 마이너스가 없어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의 시장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쳐줘야 돼요. 보면 무슨 자산 컨설팅, 개인신용 뭐 이런 걸 보는데, 또 트레이드 지분도 나이스 홀딩스 42% 많이 갖고 있네요. 근데 이 단점이 항상 비싸요. 이게 항상 비싸게 그래야 되니까 PBR 밴드가 2.0 아래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근데 만약에 2.0 아래 떨어진다, 이때 2.4가 최저네요. 만약 2.0 아래 떨어진다 그러면 사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제 지금 떨어진 건 맞는데 이 꼭지점 대비 반토막 났지만 아직 PBR 3이잖아요. PBR 3인데 하루 24일 사면 퍼가 17, 그죠? 17 정도 나오네. 맞네요. 그죠? 싸지 않죠. 가격이 싸지 않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또 돈도 계속 쌓이냐. 900억, 1100억, 1300억 꾸준히 늘어나고 좋은 기업 맞아요. 근데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하기는 힘들죠. 일반적인 말로는. 그런데 주식수도 변하지 않고 이제 돈은 계속 늘어나죠. 증가하죠. 이게 늘어난 만큼 저희 한 주당 가치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는. 장부상으로. LG전자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되게 이제 좋아진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쁘다고 말 못하는데 이제 과하게 올라간 거죠. 이때 원래 평상시 가치보다는 이때는 너무 싼 거고요. 이때는 보면 PBR이 0.5 아래 뚫었네요. 싼 거죠. 쓰레기 기업은 아니잖아요. 저도 LG 전자제품 되게 많이 사는데 가전제품 중에 LG가 최고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매수점을 굳이 말한다면 이게 물론 지수로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보면 신저가를 엄청 많이 때리는 날이 있어요. 2년 전 3월 19일 그래도 신저가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밤새 봐도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먼저 어떤 유형을 제가 그런 시도를 하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기업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을 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아는 거죠. 알고 거기에 걸맞춰 어떤 종목 사는 거. 그러니까 시점과 재무 상태나 이런 거, 경제 시자도 보고 그 작업을 하고 실제 사보고 이 작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지금 어제 장이 많이 폭락해서 조금 그러네요. 양을 받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현금화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 쉽지 않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주식이 쉽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 안 하시는 분한테 주식하란 말을 권장 안 하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돼요. 그걸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왕 하기로 했으면 돈을 벌고 고통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쉽게 하는 게 세상에 뭐 잘 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튼 현대 이주열도 나중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복지 서비스 그 말일 거예요 아마. 아니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소프트웨어 자문 기업이네요. 소프트웨어 나오나요? 복지 컨텐츠 그쵸 맞죠? 복지 컨텐츠. 아무튼 이 회사도 꾸준한 회사거든요. 매출도 하락 안 하고 좀 경기 해자가 좀 있어요. 그 업종이 잘 거의 뛰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제 좀 비싸게 거래되니까. 근데 이때는 좀 쌌었어요. 1점대. 뭐든지 좋은 기업을 1점대 사는 게 좋거든요. 이게 나쁜 기업은 당연히 0점대 사고 PBR이 좋은 기업은 1점대 사는 게 좋아요. 특히 영업률이 한 20% 나온 종목을 PBR 1점대 사면 되게 좋겠죠. 당연히 매출 하락 없는 그런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좀 떨어졌지만 과도하게 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 이 정도 막 떨어진다 1점대 초반에 이러면 바로 20짜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오래걸장이 좀 더럽긴 하지만 뭐 단기 싸움 아니니까 잘 준비하시고 이후 시간 아마 종목을 많이 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